이재명 대통령의 충격적 인사입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일단 박홍근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한 부분도 놀랐습니다. 아마도 한번 낭만 자리라서 인사청문회 통과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라 지명하신 것 같은데, 더 놀라운 것은 박용진 전 의원입니다. 아직도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그를 이 대통령은 부총리급인 규제합리화의 부위원장에 전격 임명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정말 싫지만 이 부분에 적임자는 맞는데, 와, 이렇게 인사를 하신다. 이재명 대통령 너무 배인배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상황인데, 해당 부분은 슬슬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썰들이 하나씩 나올 것 같은데 다시 자세하게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그리고 추가로 호재는 더 있습니다. 사법부 내부가 정관시장의 급변으로 상당히 힘들어한다는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민주당의 사법개혁이 저들에게 왜 치명타로 이어졌는지 연휴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법 왜곡죄라는 게 이제 처음 도입된 나라가 독일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요. 예. 독일이 나치 시대를 겪으면서 그때 법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사람들한테 너무나 막심한 인권 침해를 가하고 또 여러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다시 반복되면 안 되겠다라는 반성적 차원에서 이제 역사적 산물로 법 왜곡죄가 등장을 했고, 우리 법원 검찰이 또 못지않지 않습니까? 지금 독재 시절부터 해왔던 그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뭐 판결이나 나서서 고문을 하거나 뭐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그런 점들에 대한 반성으로 또 역사적으로 지금 이번에 이제 조이대가 했던 희대 파기환송 판결 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저 사람들을 저렇게 그냥 놔둬도 되는 거냐, 이런 점들 때문에 일종의 일반 예방 효과,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마음을 먹지 말고 제대로 좀 일을 해라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법률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만들어지기만 하면 모든 재판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판사들이 다 피의자가 될 것처럼 뭔가 위험을 과장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해서 이걸 막으려고 하는 노력 같은 게 좀 보여서 매우 유감인데, 아니 결국은 이거를 기소하는 건 검사, 재판하는 건 판사 이렇게 될 텐데 그자들이 자기 일인데 그거를 이렇게 넓혀서 해석을 하겠습니까? 최대한 좁혀서 하려고 하겠죠.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법리나 사실관계를 왜곡해가지고 없는 거를 있는 걸로 만들었다, 있는 거를 없는 걸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그건 당연히 처벌해야죠. 그런 정신을 담은 법에 대해서 왜 그토록 반대를 하는 건지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일단 판례는 법령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판례를 가지고 어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새로운 법리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고 하면은 판례라는 건 당연히 형성되면서 바뀌는 건데, 그거를 하급심 판사가 이러저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내가 해석을 해보면 기존의 판례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법령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지나친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령에 위배되는 거라는 거는 법과 대통령령에 위배된다는 얘기지 판례에 위배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판례를 바꾼다라는 거는 기존의 판례하고 다른 판결을 내린다는 거거든. 그거는 애초에 법령이라는 요건하고 안 맞는 거죠. 그거를 판례까지 포함해서 해석을 해서 처벌하기로 들면 그거는 그 형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확대해서 금지 또는 유추해서 금지 이런 거에 걸리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고증명서를 위조하고, 그게 이제 장고증명서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는데, 징역 1년이라는 거는 그 액수에 비해서, 사기친 액수에 비해서 너무너무 가벼운 죄였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사기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 돼가지고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죠. 그런 경우는 처벌을 하는 게 맞죠. 의도적으로 그걸. 그러니까 앞에서 하던 사람들은 다 사문서 위조를 하면 그 행사죄와 사기죄까지 세트로 다 기소를 해서 처벌을 하게 했는데 왜 대통령의 장모만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냐. 그거야말로 법을 왜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왜곡할 경우가 있는데 뭐 그걸 제외하면 어떡하냐, 이런 논의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어떤 엄정함이 있어야 되는데 따귀 빼고 기름 빼고 그냥 선언적인 조항만 남겨놓으면 누가 이걸 의식해가지고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냐, 이런 정도의 반론이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그게 도입이 되면 자기들이 헌법재판소 밑으로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아니 국민들이 볼 때는 누가 위고 미치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일을 제대로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지나친 것이 모든 판결을 가지고 다 재판소원을 허용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법원, 판사, 검사 이것만 관련이
기간이 되면 막 위험을 엄청 증폭시켜가지고 큰일 나는 것처럼 과장하는 경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언론도 포함되죠. 뭐 언론의 피해에 대한 징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민사 형사상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또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그간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정 부분 허용돼 왔던 재량의 범위를 계속 악용해 왔던 거에 대한 그 책임의식은 느끼지 않고 그냥 내 밥그릇을 계속 지키겠다라는 그런 야욕만 자꾸 발휘하는 것 같아서, 아니 내란 상황 같은 때 이런 식으로 절실하게 열심히 했냐고요. 그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너무나 극명한 거죠.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잖아요. 국민의 기본권을 사법권이라는 이름으로 침해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응답을 국가가 제시해야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하여튼 우리끼리 성역을 유지하면서 우리끼리 살 테니까 제발 우리를 건들지 마라, 이런 식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는 그냥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궁박함을 보여주는 거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판사들은 국민의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고 심지어 헌법 정신까지 훼손하는 기괴한 판결을 내리면서도 눈 하나 깜찍하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아무리 법을 왜곡해도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맹신, 바로 이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지기현, 우인성 판사 같은 분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자의적으로 뒤집으며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는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만한 특권의식 때문입니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 우리는 판사들이 외압에 흔들리지 말라고 헌법에 법관의 신분 보장이라는 강력한 방패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가 되고 나니 이 법복 귀족들은 그 방패를 국민의 통제를 막아대는 성벽으로 개조해버렸습니다. 정관예우로 수십억을 챙겨도 기득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문을 비틀었어도 징계조차 받지 않는 철옹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법 왜곡죄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독일 같은 선진국에는 이미 150년 전부터 이 제도가 있습니다. 재판에 불만을 품는다고 무조건 처벌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법적 실수가 아니라 법관이 권력을 사유하여 벌이는 사법적 범죄를 단죄하자는 것입니다. 법관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간다는 이 당연한 상식이 도입될 때 비로소 저특권의 성체에 금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헌법상 소급 입법 금지 원칙 때문에 지금 국민들을 분노케 한 그 판사들을 당장 법 왜곡죄로 소환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법이 제정되어 책상 위에 놓이는 순간 그것은 엄청난 억지력으로 작동합니다. 이 공포심이야말로 주권자가 사법부를 통제하는 가장 확실한 민주적 목줄입니다. 여러분, 사법 권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아닙니다. 주권자인 우리가 잠시 빌려준 것입니다. 이제 그 빌려준 권력이 괴물이 되어 우리를 물어뜯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목줄을 채워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